저도 이탄희 의원님 그 질문에 이어서 질의에 이어서 저도 그 사법부 신뢰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,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. 혼란과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언제 그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또 영장 발부에 대해서 그 판사의 신상털기를 하면서 비난을 했던 적이 이렇게 격렬하게 비난을 했던 적이 언제가 있었습니까? 참 이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만큼 국민의 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은 판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은 발부된 영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은 사회적 신뢰는 정말 깨질 수밖에 없고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후보자님께서는 그 좌우명이 그럴 수 있다시라고 제가 그렇게 서면 답변에 답변에서 썼습니다. 봤습니다.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다. 항상 이제 역지사지를 하시는 것 같고 또 2005년도 그 간첩 사건에서 무죄 선고하실 때 보니까 그 몸이 불편한 증인 집에 직접 방문해서 증인 신문도 하셨더라고요. 항상 그런 적이 이제 있습니다. 실체적 진실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재판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오전 제 질의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후회되는 판결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후보자님의 판결이 굉장히 그 상소 파기율이 평균보다 많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PPT 좀 보시죠. 물론 이제 평균보다 낮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. 이렇게 파기율이 높을 수가 있나. 평균보다는 낮지만 이 정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하셨으면은 훨씬 더 낮은 상소심 파기율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저는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. 후보자님께서는 그 절차적으로도 그 김승원 의원님 그 오전에 질의하셨었는데 그 가상화폐 업비트 사건에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고 무죄 선고하시고 굉장히 적법 절차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대법관이 되신다면은 이런 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기서 더 향상된 조금 더 그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?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? 예. 뭔가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어서 참 그 해법도 쉽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면 조금은 더 그 신뢰도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 한 가지는 생각을 해본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이제 오전에 유상범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판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보이는 모습, 결국 그게 이제 그 과정 진행 과정 절차 뭐 이제 그런 거겠죠. 그 역사학자 사비니가 그 한 그 명언 아마 후보자님도 아실 겁니다. 법원은 판사는 그 개개 사건에 있어서 법률을 적용해서 누가 맞고 그르다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정의를 선언하는 것은 아니다. 그렇게 일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결국은 판사도 법원도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. 뭐 저는 하여튼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. 그 이 사비니의 이 명언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법원은 잘은, 정의를 선언하는 것은 아니다. 이 말에 대해서. 그 정의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이 충돌하니까 결국에는 법원에 와서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후보자님은 2003년도에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에서 또 해외 국외 파견도 다녀오셨습니다. 프랑스는 1972년에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시행해온 나라입니다. 그리고 99년에 동성간 결합을 인정했고요. 2013년에는 동성 결혼을 인정을 했습니다. 프랑스라고 정말 어떤 뭐 그
혼란 없이 어려움 없이 이걸 뭐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? 아마 이제 많은 그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결국은 이제 국민적 합의, 국민적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프랑스 국민하고 우리나라 국민하고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? 그건 좀 지나치게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제가 그 국민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지는 예,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별금지법에 예.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예, 그냥 우리 사회가 예. 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법원에도 많은 사건이 몰릴 겁니다. 지금 벌써 물꼬는 터졌습니다. 예. 그래서 후보자님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요. 후보자님의 입장이 국민들한테 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, 우리가 다른 인사청문회하고 다르게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모든 국민이 정말 후보자의 입만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으니까요.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의 소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아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우리나라 국민과 프랑스 국민을 비교한다 이런 너무 거창한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프랑스 국민들 또는 프랑스의 강점 중에 하나를 관용의 문화로 들고 있습니다. 뭐 그쪽 말로 똘레랑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그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그쪽에 그 좋은 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역시 같은 견해를 갖고 있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, 차이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배경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신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후보자님,